오늘 시간은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범용적인 내용을 가져왔어요. 오늘 인간관계 해보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인맥을 막 늘리고 이럴 필요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고 창업 정신이고 다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이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관계를 맺는 게. 여러분들 SNS로 소통하고 또 많은 거를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 얘기. 이거 소리는 안 나오나? 아니에요, 나와요.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여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완전치 않은 삶이었지만 대학에 학교에 있던 건강이 떨어지는 입사기술이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제 광고를 찍더라도 그죠? 이제 이거 한우 광고잖아요. 근데 이제 한우 광고라면 되게 옛날 같으면 무슨 한복 입고 그죠? 막 탈춤 추면서 한우 신토부리 막 이랬잖아요. 신토부리라는 말이 참 요즘에 쓰지도 않지만 그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방법이 아니죠. 그죠? 상대 그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주로 아까 영업 쪽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업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나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런 사연이 있는 분한테 다가 이제
뭐 저런 아픔도 모르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발주 빨리 다 주세요. 발주 주세요. 뭐 이러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관심사는 딴 데 있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잘 됐네. 여러분들도 금융고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숫자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논리적인 근거. 그죠? 아, 이건 맞지 않냐고. 특히 남자분들 여기 있지만 그 명심하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그 요즘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면 결혼도 못해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도 고민하다가 뭘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카네기, 그죠? 카네기라고 알아요?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30가지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50가지인가? 그걸 제가 오늘 다 정리해 왔어요. 요것만 이제 딱 기억해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좋아지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여러분들 뒷담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뒷담화. 뒷담화를 해서 잘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진짜. 왜냐면요.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이 뒷담화를 왜 까지 마라.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서 이제 뭐 권선징악적인 사고에서 말씀하셨어요. 벌 받는다. 근데 벌 받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피하죠. 왜냐하면 욕을 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 장기적으로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그 사람한테 갔다가도 장기적으로는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오늘 이 순간도 혹시 이렇게 누구를 이간질했거나 뒷담화를 했다면 이제 가서 사과를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어제 좀 너 욕을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걸 좀 해주세요. 두 번째. 같은 얘기죠.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이 칭찬이라는 게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마라톤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디다스 마이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거기에 10km짜리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일적으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마라톤을 같이 뛰었어요. 뛰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그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침에 마라톤을 하고 이제 오후 2시쯤에 헤어졌는데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대표님 덕분에 너무 오늘 이 주말 너무 즐겁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요? 야, 너 때문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이런 얘기는 영화에서나 보지 일상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라톤 하는데 별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그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난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 남자친구가 슬로베니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둘 다 이제 같이 다른 회사에 스타트업에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따로 일하는데 같은 스타트업 업종에 있어요. 근데 그 슬로베니아인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잘한대요. 너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고 너 때문에 오늘 너무 하루를 잘 보냈고 이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우리나라를 뭐 디스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무슨 얘기냐? 열렬한 욕구를 어떻게 불러일으켜요? 이건 뭐 사람의 가슴을 뭐 뛰게 하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제가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아까 은우 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감을 엠퍼시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엠퍼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밥숟가락 몇 개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인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한테 이제 전수받은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려줄까요? 뭐냐면은 그분이 중앙일보 이제 대기자셨는데 기자시니까 대기자라고 좀 짬밥 있는 사람 대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정도 되면은 뭐 인맥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대충 몇 명 있어요 지금? 대충 다들 몇 명 정도 있나요? 100명 넘는 사람 있어. 100명 넘는 사람. 50명 왔다 갔다. 50명 왔다 갔다. 아래예요? 물론 이제 이해 가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아는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 보면은 보통 내가 보니까 한 1000명 뭐 안짝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000명이 되는 순간, 10,000명이 되는 순간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희한하죠. 10,000명이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목표로 한번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거나 아니면 저 직장 취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그걸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내가 한번 10,000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10,000명이 되는 순간 인생이 막 풀리는 거야. 막 왜? 그 정도 되면은 각계각층에 이제 아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때 비법이 뭐냐면 그 중앙일보 대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500인 노트를 먼저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500인 노트. 500인 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60 다이어리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뭐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툭탁 하는 거, 닫히는 거.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가 한 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0장이 되겠지.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의 특징, 아까 제가 질문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뭐 중식은 좋아하고 한식은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꿈 이런 거. 이 사람 나중에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나중에 뭐 은행원이야. 은행원이면은 뭐 나중에 이제 생일 선물 때 이렇게 한 10만 원 딱 담아가지고 통장, 요즘엔 그렇게 하면 못하나? 하여튼 통장을 줄 수는 없나? 하여튼 갑자기 생각한 거라. 그런 것들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선물 그냥 막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그런 작은 선물을 주면은 막 울죠. 막, 그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각도 못한 거를 막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이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어떤 그 관심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직하시면 정말 바쁘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방학이 없다는 거였어요. 방학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이제 밤 뭐 12시까지 노래방 가고 막 놀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묻고 이렇게 되는데, 좀 순수한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요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했다? 카네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언제냐? 아마 내가 알기로는 1800년 말 아니면 1900년 초인데 그때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비슷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은 변했지만 이게 비슷해요. 다음에 5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들 지금 표정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소를 지을 때 이쁘면 소용없어요. 그냥 무표정일 때 웃상이 있고 울상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유전도 있지만 조금 가정 환경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딱 봤을 때 무표정인 게 약간 좀 무섭거나 어두우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요거 우리나라는 사실 요 이름 잘 안 불러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왜 끝마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죠, 그죠? 우리식은 아니지만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이름을.
막 저기 닉네임 막 이상한 거 막 또라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경청하라. 이 경청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경청. 제가 한번요. 제가 영업 쪽이 특화되다 보니까 영업 쪽 강의하다가 워크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기술에 대해 워크숍 하는데 종이를 나눠줍니다. 저만의 툴이 있어요. 뭐냐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6가지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뭐 경청, 그다음에 뭐 리더십, 그다음에 저기 추진력, 그다음에 공감력, 그다음에 변화 수용력. 6번째 자신감. 그럼 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감이 나 어때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보통 그 리카르트 그 축적법이라고 하잖아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알죠 이거? 여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없다. 매우 많다? 대충 감이 오죠? 그리고 나는 추진력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변화 수용력이 있다 없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가식적인 게 경청을 다 표기를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다 매우 좋다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경청만큼은 매우 좋대 다들 자기가. 근데 뭐 자신감은 다 낮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금? 경청 능력이 이렇게 높은 사회가 왜 우리나라에 갈등이 많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죠? 경청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다 막 싸우잖아요, 그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막 그러면서 TV 토론할 때, 그죠? 그런데 그렇다 이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 경청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시간이 되면 사실 제가 영상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길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은 첫 번째 쏟아낼 시간을 줘야 돼요. 쏟아낼 시간. 여러분들 아마 이해 가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왜 어떤 화난 사람이 화를 풀 때 화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쏟아내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경청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도와줘야 돼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 경청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지금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힘이 없어. 근데 내가 너만 경청해 줄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그나마 지금 쳐다보는 이유가 좀 졸립고 지금 듣기 싫지만 그나마 억지로라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내가 뭔가 좀 갖춘 사람인 것 같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내가 사회 초년생이 될 건데 내가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야 뭐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도와주면 갑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을인데 내가 도움을 주는 순간 나는 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을이거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영업이나 이런 거 거래처를 만나거나 또는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저는 항상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사람 일을 도와줘요. 내 일을 안 해. 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슬쩍 내가 해주는 거야. 그거 내가 해줄게요. 아이고 야근하시네요. 이거 내가 해드릴 테니까 퇴근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해줘. 그러면 일이 다 풀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처를 만나거나 나중에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 유튜브에 보면 조우성 변호사의 영상이 있는데 세바시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 피고자를 내가 대변하고 있고 이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청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소송권이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금? 우리랑도 소송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소송하고 있어. 보통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딱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내가 전문 분야야. 그래서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도와줬어. 다른 소송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랑 적이었는데 나랑 그냥 친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소송을 이 사람이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혹시 부모님하고 혹시 적대 관계에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입관을 가져서. 혹시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죠? 엄마를 바로, 아빠를 바로 그냥 이기려고 하면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여긴 좋나 봐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염두해 주세요. 그런 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푼다든가, 엄마를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요.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요거, 예. 야, 이거 참 어렵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인 거를 인식하게 하라. 솔직히 우습죠. 내가 제일 잘났는데 상대방이 우습지만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게 그냥 무작정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야, 이 회사에,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냥 청소 아줌마지 뭐, 청소 아저씨지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 분야를 굉장히, 그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전에 왜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얘 아세요 그거? 거기도 청소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오바마가 그랬나? 누가 그랬잖아요. 아시죠 그거? 대통령이 그 나사에 방문했는데 뭐 청소부 아주 청소 열심히 하신다고 뭐 그랬나?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뭐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고. 나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우주선 만드는 걸 내가 조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운영한다고 봐요. 지금 뭐 벤투 감독 와가지고 지금 히딩크 왔잖아요. 근데 그런 감독들이 전술만 해가지고는 되겠어요. 그죠? 거기에는 물 떠오는 친구도 있고 뭐 트레이너도 있고, 그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조직이라는 게 한 가지 기능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죠? 하찮은 일을 반드시 누군가는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요거 어렵죠, 요거 특히 이제 꼰대들, 그죠?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친구하고 별것도 아니야. 부동산 얘기하다가, 부동산 집값이 오르네 마네. 나는 올라간다. 그 친구는 내려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 벌이다가 요즘에 막 연락 끊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논쟁은 이 본인의 고집이라서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논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기분이 뭐 같죠? 되게 더럽죠. 진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은요 끝까지 복수합니다. 논쟁에서 이겨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기분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혹시 회사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회사 가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막 회사가 부당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 평등 문제라든가, 또는 조직 간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거. 뭐 우리 회사는 뭐 발전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평하고, 그죠?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비슷한 얘기잖아요.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틀렸다고. 이거 내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인정하라. 즉시 인정하라.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최근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있으세요? 사과를 하면요, 그 인간관계가 2배로 좋아져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조금 친구하고 조금 미묘한, 왜
잘못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약간 좀 미묘한 관계 있잖아.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나요? 뭐 사과할 건 아닌데 좀 약간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어도 과감하게 사과를 좀 하세요. 지금이라도. 아, 그때 내가 마음이 좀 걸리더라. 그거 혹시 기분 안 나빴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요. 관계가 2배로 좋아져요. 진짜. 네.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냐? 우호적인 태도를 시작하자는 뭐냐면은 이 영어로 번역한 거라서 좀 그런데 누구를 처음 만날 때, 그죠? 아까 제가 미소 말씀드렸잖아요. 미소. 이거는 물론 평소에 미소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누구를 혼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낼 때. 그러니까는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좀 문책할 때가 있잖아요. 문책할 때도 처음에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조직에서도 보면 혼낼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인정 빨리 해. 이러지 마시고 일단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잘하는 점.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Yes question. 이게 무슨 얘기냐? 질문을 해라가 아니라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지금? 질문을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은 논쟁을 하게 돼. 아까처럼 나처럼 엄마랑 관계 안 좋지,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yes or no 퀘스천이잖아,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상대방 얘기 많이 하게 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요거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열심히 일하지만 공은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요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욕심을 내가 다 챙기고 싶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글쎄 요즘에 공부하라고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세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지? 공부했을 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뭐뭐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매를 이제 하게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도 뭐 사세요 이게 아니라 사게끔 만들어야죠. 사게끔. 이건 뭐 비슷한 얘기고. 요거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너가 하는 일이 아까 우리 저기 롯데마트처럼 그 사람이 그냥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가 아니라 엄마라는 그런 매개를 가지고 흔들면 그 사람은 고기가 아니라 무슨 뭐 고기를 뭐 한 근 산 거를 막 10근 사고 100근 사고 그러겠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자, 요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되게 좋아하네. 리더십의 관점에서 균형이란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사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는 노와 사가 있어요. 이쪽은 노조 쪽이겠죠. 노조. 그죠? 이쪽은 사측이겠죠. 지휘를 하고 프로세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맨날 뭐 리포트 쓰고 거기다 양식에다 뭘 집어넣고 막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나눠주잖아, 여러분들. 봐봐. 이거 힘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라고 하면 이게 뭐 힘들어. 자면 되지, 그냥. 근데 이거 막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로세스거든요. 이런 게 회사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발 리더십 나중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러려면 이쪽을 잘 하셔야 돼요. 이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해 막. 근데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워라밸, 그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휴일 생각하고, 그죠? 휴일 생각하고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거. 근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놀면 안 되잖아요. 이쪽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쪽을 아우르는 사람이 이게 균형, 밸런스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노사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면 그죠? 자 보세요. 이거 느낌이 오시나요? 결과를 내야 돼. 일단 이거 먼저 안 보여준다면 리더는 이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혼자 하는 게 의미가 없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하는 거죠. 팀.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뭔가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동아리 회장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애들이 막 날 안 따라오고 말이야. 내가 막 하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요. 레벨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IC 레벨이 있고 M 레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IC 레벨은 영어로 Individual Contributor예요. 개인적인 기여가. 그리고 M 레벨은 매니저 레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자, 봐봐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직급은 다 있어. 있는데 IC 레벨도 있고 M 레벨도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M2가 대리, M3가 과장, M4가 부장이거든요. 그리고 IC2, IC3, IC4가 있어. 근데 IC4가 부장급이니까 한 뭐 40 몇 살 될 거 아니에요? M2는 대리급이잖아? 한 뭐 30살 되겠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휘합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 레벨이 다른 거예요. 리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옛날에 롯데에 요즘에 뭐 집안 싸움 생각하지 마시고 롯데라는 거대 기업만 생각하세요. 롯데에 제가 그 이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만난 분인데 나이가 지긋하시죠. 뭐 한 65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신동빈 회장이 2세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예? 신동빈 회장을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장하는 거 좋은데 그 사람은 대리, 과장, 부장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실무를 안 거친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를 운영합니까? 내가 그렇게 불만을 했지.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실무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위에서 그 지시를 해?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이제 과장이었는데 대학원 시절에 유 과장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을 지휘하는 거하고 그 실제로 실무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해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아까 제가 카네기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죠. 그죠? 하지만은 관계, 믿음, 비전까지 가야 된다. 이 비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 회사의 비전하고 내 비전이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회사는 자꾸 이걸 요구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맨날 힘들어. 나 그만둘래. 다니기 싫어. 여기는 맞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여기는 지금 졸업하시면은 회사로 바로 취업하나요? 아니면 대학교 가나요? 둘 다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취업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잘했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자, 박수 치면서 질문. 네. 질문 받을게요, 질문. 혹시 대표님은 고등학교 이 나이로 돌아간다면 네. 뭐를 하고 싶으신지? 야, 딱 좋아하시는 딱 질문에 답변해 주셨네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그 어떤 제도에 정말 그래요. 정말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나이가 공개를 하자면 제가 43이에요. 놀랍죠, 진짜. 그죠? 30대인 줄 알았죠. 평소에 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물을 많이 드세요, 평소에. 피부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40의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40이라는 나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빨리 그만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낯간지럽지만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가 아니라, 좀 오해하지 마세요. 회사를 막 그만두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 그때 이제 창업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강연도 하고 있고 제가 또 컨설팅 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또 뭐 하고 있냐면 요즘엔 여러분들은 유튜브 다 친한 세대지만 저는 유튜브는 굉장히 먼 존재인데
저 아세요? 그 느낌 아세요? 저는 유튜브를 잘 모르는 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 저도 이제 하려고 해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나이에 따라서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내가 뭐 나는 뭐 그럼 취직도 안 하고 막 이게 쉽지 않지. 그렇지만은 회사를 가건 안 가건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예. 그거를 하루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하루빨리.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이 40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해봐야 이제 뭐 좀 있으면 뭐 얼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지 않나. 돈 버는 거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거는요. 그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할게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돈은 그냥 안 벌어도 정부에서 주던데 그냥 요즘에 복지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진 않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보니까 돈 받을 게 되게 많아. 예? 뭐 한다요? 자퇴? 와. 근데 자퇴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예. 그래서. 질문 뭐 그만 받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